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앞선다는 거야? 옥스퍼드대 교수가 한국이 세계 2위라는 스크린을 띄우자 난리난 강의실 분위기. 일본 학생은 충격에 빠져 격양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강의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일본 우월감을 품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미우라 유키라고 합니다. 언제나 저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믿었고, 특히 한국에 관해서는 모방자라는 편견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강의실 문을 열며 오늘도 일본의 위대함을 다시 확인할 거야 라는 생각을 품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제 마음을 뒤흔들게 만들었어요. 그날 강의 주제는 거대한 인공지능과 미래의 군사 전략이었어요. 강의 도중 교수님께서 스크린에 한국 세계 2위라는 문구를 띄우셨을 때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어요. 뭐라고요? 한국이 세계 2위라고요? 제 속삭임이 곧 분노로 번지며 속으로 어떻게 한국이 우리 일본을 따라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우연히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인 학생 김민준 씨와 마주쳤어요. 그때 긴장감이 번뜩이며 저와 민준 씨 사이에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저기 민준 씨,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 한국 세계 2위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이 믿기 어려워요. 우리 일본은 수백 년의 역사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저의 말투는 단호하면서도 격양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준 씨는 잠시 눈을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미우라 씨, 저희 한국도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우리만의 길을 걸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하지만 일본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기술, 문화, 군사력 모든 면에서 말이죠. 어떻게 한국이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내내 제 목소리엔 자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준 씨는 한숨을 내쉬며 한마디 더 했어요. 일본이 위대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한국 역시 저희만의 독특한 방식과 끈기로 세계의 반열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 비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역사가 있지요. 우리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어요. 강의실에서 들은 내용과 서로의 신념이 충돌하며 마치 칼날이 번쩍이는 전투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준 씨, 저는 일본이 역사와 전통, 기술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분명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그것이 일본을 뛰어넘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제 말에는 깊은 확신과 함께 오랜 편견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준 씨는 눈을 한번 깜빡이며 담담하게 답하셨어요. 미우라 씨, 때로는 우리 모두가 가진 선입견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단순한 비교로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와 각 나라가 겪은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해 쌓인 자부심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을 듣는 동안 제 안에서는 격한 감정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귓가에 스치는 변화의 기류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쉽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도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민준 씨 말씀이 틀릴 리는 없겠죠. 단, 그 정도의 발전이 정말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갈등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대화는 그렇게 서로의 관점을 겨루는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졌고 우리 둘은 각자의 신념을 꺼내놓으며 밤이 깊어갈 때까지 이야기 나누었어요. 민준 씨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와 저의 거침없는 주장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옥스퍼드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저는 일본의 우월함이라는 굳건한 믿음과 민준 씨가 보여준 한국의 독자적인 자부심 사이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최고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민준 씨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저마다의 역사와 가치를 지닌 나라라는 가능성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 극적이고 치열한 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어요. 서로 다른 신념과 배경 속에서 빚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대화는 앞으로 제가 가진 편견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옥스퍼드의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교수님께서 내뿜은 그 충격적인 메시지 한국 세계 2위가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일본이 최고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그 한마디에 온 세상이 뒤집힐 듯한 혼란을 맛보고 있었죠. 도서관 한 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저는 우연히 제 옆에 앉은 한 한국인 학생의 존재를 느꼈어요. 그의 이름은 김민준 씨였어요. 민준 씨는 조용히 책장을 넘기다가 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미우라 씨, 오늘 강의 후에 무슨 생각에 잠기셨는지요? 뭔가 고민이 깊어 보이시더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교수님께서 내놓은 한국 세계 2위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아서 말이에요. 저는 늘 일본이 문화, 기술, 군사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믿어왔거든요. 한국은 그저 일본의 뒤를 따르는 모방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 씨는 눈을 반짝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우라 씨, 저희 한국도 결코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만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자부심과 경험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분노와 함께 오랜 선입견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오랜 전통과 혁신으로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기술력과 문화적 우월함은 숫자와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이 그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겁니까? 민준 씨는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미우라 씨, 저희가 겪어온 역경과 그로 인한 성장은 단순한 비교로는 측정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역시 독자적인 강점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은 수많은 고난을 딛고 일어난 결과랍니다. 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서관의 정적을 깨뜨리며 긴장감과 박진감을 더했어요. 저는 여전히 일본이 최고라는 믿음을 고수하려 애썼지만 민준 씨의 냉철한 논리에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민준 씨, 제가 보기에는 분명 일본이 군사, 기술, 문화 모든 방면에서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아무리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도 일본의 발전 속도와 우수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단호하게 물었어요. 민준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미우라 씨, 저희는 단순히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지요. 저희의 역사는 일본과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그 역시 자랑스럽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의 신념을 강하게 부딪히며 한층 더 열기를 띄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일본의 위대함을 외치는 강한 확신이 있었지만 민준 씨의 침착하고도 날카로운 반박은 저를 점점 깊은 내적 갈등으로 몰아넣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아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은 수백 년의 전통과 혁신으로 세계를 이끌어왔고 그 위상은 당연히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말을 흐리며 내뱉었어요. 민준 씨는 진지한 눈빛으로 답했어요. 미우라 씨, 세상은 늘 한 가지 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역사의 무게와 경험은 다르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힘도 다릅니다. 오늘 강의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숫자는 저희가 겪은 고난과 그 극복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마치 칼날에 베인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저의 오랜 편견이 한순간에 의문 속에 휩싸이는 듯 했어요. 대화의 긴장감은 도서관 구석구석에 맴돌며 제 마음 한편에는 변화를 향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 했어요. 두 사람의 격렬한 대화는 그날 밤
옥스퍼드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제 마음속 깊은 갈등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본의 위대함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새로운 의문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 격돌의 순간은 제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잊을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었답니다. 교수님과 대화한 후에도 제 마음속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답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저는 스터디 모임 중 작은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으로 부드럽게 쏟아지는 햇살이 바닥에 잔잔한 무늬를 만들어주고 방은 처음엔 고요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약간의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그 교실에서 저는 강의 때 제 시선을 끌었던 두 명의 한국인 학생, 김지영 씨와 박준호 씨를 만났어요. 그들의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서 저는 꼭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들 가까이에 앉아 한국의 과거와 그 나라가 겪은 수많은 어려움에 대해 조곤조곤, 그러나 솔직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는 그들의 대화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지영 씨가 먼저 부드럽지만 생각 깊은 어조로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요. 한국은 아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실 때 지영 씨의 눈에서는 자부심과 결연한 의지가 반짝였어요. 전쟁으로 상처받고 수많은 고난을 겪은 시절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한국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마치 모든 좌절이 일어설 수 있는 교훈이 되어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자 준호 씨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어요. 저희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개선할 방법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준호 씨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시간 서로 도우며 포기하지 않았던 깊은 힘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전혀 몰랐던 새로운 한국의 면모가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용기를 내어 저는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러자 지영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모든 건 우리 사람들 덕분이에요. 가족, 선생님, 친구들 모두가 우리 성장에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근면함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항상 지지해 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았거든요. 지영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에 달려가는 아이들, 어려운 시절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엔 생명력과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어요. 이어준호 씨가 덧붙이셨어요. 수많은 도전을 겪으면서 우리는 매번 실수에서 배웠고 모든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우리 문화는 고난이 우리를 조금씩 더 강하게 만든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답니다. 준호 씨의 그 말씀은 명료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들이 겪은 고난은 단순한 아픔만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 과정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한정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까지 힘과 회복력, 그리고 끈기라는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었어요. 지영 씨와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제 머릿속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 했어요. 힘들게 일구어낸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토론은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들은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답해 주셨어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이해의 불씨가 되어 각 나라마다 고유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내는 방식이 있다는 강력한 교훈을 주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제 옛 신념들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 작은 교실 안에서 진솔한 목소리와 마음 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증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영 씨와 준호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고 저에게 세상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라고 초대해 주었어요. 저는 그 교실을 나서면서 새로운 생각들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앞으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대학교의 길고 조용한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강의에서 들은 내용과 감정들이 제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뭐를 느껴야 할지 확신은 없었지만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분주한 강의실에서 떨어진 작은 텅 빈 복도로 교수님을 따라갔어요. 교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며 유키 씨, 오늘 마음이 무거워 보이더군요. 혹시 고민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친절한 어투 덕분에 저는 제 생각을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저희의 유구한 역사와 최첨단 기술, 그리고 독보적인 전통 문화 덕분에 타의 추종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께서 한국에 관한 사실들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화가 났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저는 부드럽지만 불안한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 안에 있던 자부심과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교수님의 따뜻한 눈빛과 안심시키는 미소가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유키 씨,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정보가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기도 하죠. 한국은 도전으로 가득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모든 고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결과랍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옛 믿음에 집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진실의 한 면만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교수님 말씀은 제 머릿속에 또렷한 이미지처럼 남았어요. 저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힘든 시절마다 한 걸음씩 성장하는 나라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큰 성취로 기념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강의 시간에 들었던 한국 학생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김지영 씨께서 한국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배웠는지를 설명하신 모습과 박준호 씨께서 모든 도전이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단호한 어조가 기억 속에 맴돌았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지금은 제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어쩌면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조금 쑥스러운 마음에 저는 고백했어요. 저는 늘 일본이 유일한 리더라고 위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와 최첨단 기술, 그리고 견고한 전통 문화 덕분에 세계를 압도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배울 것이 참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목소리에는 후회와 희망이 뒤섞여 흔들렸어요. 교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유키 씨, 마음을 바꾸는 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다른 관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답니다. 다른 나라를 배운다고 해서 자기 자부심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은 마치 따스한 빛처럼 제 옛 생각의 어둠을 천천히 걷어내 주었어요. 저는 잠시 교수님의 충고를 곱씹어 보았어요. 복도는 이제 더욱 고요해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공간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개인적인 대화가 제게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믿음을 되돌아보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가치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더 알고 싶어요.
라고 저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일본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한국의 고난과 승리도 배우고 싶어요. 두 문화가 서로 도우며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싶어요. 교수님께서는 제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는 공감과 호기심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질문을 하고 마음으로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조용한 복도에서 저는 제 생각에 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배우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긴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복도를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안고 걸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일본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성장하는 길임을 깨달았어요. 그 대화 덕분에 제가 틀렸음을 인정할 용기를 얻었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 앞으로 펼쳐질 이해의 모험을 향해 제 기숙사로 걸어갔어요. 조용한 복도에서 교수님과 대화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그들의 문화와 고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깨달았어요. 며칠 후 저는 캠퍼스에서 작은 문화토론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기대가 많이 됐어요. 저는 대학교 건물 중 한 곳에 있는 아늑한 방에 들어갔어요. 방은 소박한 포스터들로 꾸며져 있었고 학생들이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활발히 이야기하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흘렀어요. 그러다 금세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김지영 씨와 박준호 씨였어요. 두 분께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셔서 정말 반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를 잡고 토론이 시작되자 집중해서 들었어요. 지영 씨께서 먼저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자신이 자란 작은 마을, 좁은 골목, 다정한 이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시며 저는 친구들이랑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해질 때까지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저는 웃음과 소박한 기쁨이 가득한 밝고 따스한 오후를 상상했어요. 제 기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똑같이 소중했어요. 그러자 준호 씨께서 자기 가족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거칠게 그리고 열심히 싸웠는지를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부모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항상 더 나은 미래를 믿으며 단합했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은 힘든 때마다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며 서로의 꿈에 대해 거칠게 토론했어요. 그 결속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준호 씨의 눈에서는 단호한 결심과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어요. 용기를 내어 저는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러자 지영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모든 건 우리 사람들 덕분이에요. 가족, 선생님, 친구들 모두가 우리 성장에 큰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근면함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항상 지지해 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았거든요. 지영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에 달려가는 아이들, 어려운 시절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엔 생명력과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어요. 이어준호 씨가 덧붙이셨어요. 수많은 도전을 겪으면서 우리는 매번 실수에서 배웠고 모든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우리 문화는 고난이 우리를 조금씩 더 강하게 만든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답니다. 준호 씨의 그 말씀은 명료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들이 겪은 고난은 단순한 아픔만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 과정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한정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까지 힘과 회복력, 그리고 끈기라는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었어요. 지영 씨와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제 머릿속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듯 했어요. 힘들게 일구어낸 노력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토론은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들은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답해 주셨어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이해의 불씨가 되어 각 나라마다 고유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내는 방식이 있다는 강력한 교훈을 주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제 옛 신념들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 작은 교실 안에서 진솔한 목소리와 마음 깊은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증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영 씨와 준호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고 저에게 세상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라고 초대해 주었어요. 저는 그 교실을 나서면서 새로운 생각들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앞으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대학교의 길고 조용한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강의에서 들은 내용과 감정들이 제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뭐를 느껴야 할지 확신은 없었지만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분주한 강의실에서 떨어진 작은 텅 빈 복도로 교수님을 따라갔어요. 교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며 유키 씨, 오늘 마음이 무거워 보이더군요. 혹시 고민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친절한 어투 덕분에 저는 제 생각을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저희의 유구한 역사와 최첨단 기술, 그리고 독보적인 전통 문화 덕분에 타의 추종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께서 한국에 관한 사실들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화가 났어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저는 부드럽지만 불안한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 안에 있던 자부심과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교수님의 따뜻한 눈빛과 안심시키는 미소가 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유키 씨,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정보가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기도 하죠. 한국은 도전으로 가득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모든 고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결과랍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옛 믿음에 집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진실의 한 면만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교수님 말씀은 제 머릿속에 또렷한 이미지처럼 남았어요. 저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힘든 시절마다 한 걸음씩 성장하는 나라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큰 성취로 기념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강의 시간에 들었던 한국 학생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김지영 씨께서 한국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배웠는지를 설명하신 모습과 박준호 씨께서 모든 도전이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단호한 어조가 기억 속에 맴돌았어요. 그분들의 말씀이 지금은 제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어쩌면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조금 쑥스러운 마음에 저는 고백했어요. 저는 늘 일본이 유일한 리더라고 위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와 최첨단 기술, 그리고 견고한 전통 문화 덕분에 세계를 압도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배울 것이 참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목소리에는 후회와 희망이 뒤섞여 흔들렸어요. 교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유키 씨, 마음을 바꾸는 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다른 관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답니다. 다른 나라를 배운다고 해서 자기 자부심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은 마치 따스한 빛처럼 제 옛 생각의 어둠을 천천히 걷어내 주었어요. 저는 잠시 교수님의 충고를 곱씹어 보았어요. 복도는 이제 더욱 고요해 보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공간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개인적인 대화가 제게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믿음을 되돌아보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가치가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더 알고 싶어요. 라고 저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일본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한국의 고난과 승리도 배우고 싶어요. 두 문화가 서로 도우며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싶어요. 교수님께서는 제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는 공감과 호기심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질문을 하고 마음으로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어야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조용한 복도에서 저는 제 생각에 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배우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긴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복도를 떠나면서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안고 걸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일본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성장하는 길임을 깨달았어요. 그 대화 덕분에 제가 틀렸음을 인정할 용기를 얻었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 앞으로 펼쳐질 이해의 모험을 향해 제 기숙사로 걸어갔어요. 조용한 복도에서 교수님과 대화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그들의 문화와 고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깨달았어요. 며칠 후 저는 캠퍼스에서 작은 문화 토론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기대가 많이 됐어요. 저는 대학교 건물 중 한 곳에 있는 아늑한 방에 들어갔어요. 방은 소박한 포스터들로 꾸며져 있었고 학생들이 작은 탁자에 둘러앉아 활발히 이야기하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흘렀어요. 그러다 금세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김지영 씨와 박준호 씨였어요. 두 분께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 주셔서 정말 반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를 잡고 토론이 시작되자 집중해서 들었어요. 지영 씨께서 먼저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자신이 자란 작은 마을, 좁은 골목, 다정한 이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시며 저는 친구들이랑 들판에서 뛰어놀다가 해질 때까지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저는 웃음과 소박한 기쁨이 가득한 밝고 따스한 오후를 상상했어요. 제 기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똑같이 소중했어요. 그러자 준호 씨께서 자기 가족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거칠게 그리고 열심히 싸웠는지를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부모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항상 더 나은 미래를 믿으며 단합했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은 힘든 때마다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며 서로의 꿈에 대해 거칠게 토론했어요. 그 결속력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준호 씨의 눈에서는 단호한 결심과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선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그런 힘든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으신가요? 라고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지영 씨께서 다정하게 저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어요. 때로는 고통을 잊지 못하지만 그와 함께 희망도 기억해요.
모든 도전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그 덕분에 행복한 순간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해졌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게 됐어요. 이어서 대화는 전통 음악, 음식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두 분께서 화려한 등불이 빛나는 한국 축제, 코끝을 자극하는 맛있는 거리 음식, 옛 이야기를 담은 전통 무용 등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 덕분에 저는 매콤한 김치의 맛과 축제 때 울려 퍼지는 북소리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그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일본의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눴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오랜 역사, 최첨단 기술, 그리고 독보적인 전통 문화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보다 앞서 나간 구체적인 사례들을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모임의 분위기는 따뜻하면서도 때때로 날카로운 말투로 격렬한 토론으로 번지기도 했어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웃고 때로는 거친 어조로 작은 차이에 대해 논쟁하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그날 모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영 씨와 준호 씨께서 나눠주신 고난과 기쁨의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나 사실 이상의 인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머리가 가득하고 희망으로 넘치는 마음을 안고 모임을 떠났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탐구하고 귀 기울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국의 예술, 음악, 일상까지 더 깊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 방에서 나눈 우정과 솔직한 대화 덕분에 한때 제가 무시했던 문화와도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서늘한 바람을 느끼고 나뭇잎들이 황금빛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생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저를 더욱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요. 그날 우리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단순한 행위로 우정과 이해가 오래된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제 인생이 진짜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낀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캠퍼스에서 시원하고 맑은 아침이었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수업 사이를 오가면서 캠퍼스는 분주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이해와 존중, 단합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걸 느끼며 설렘과 차분함이 섞인 기분을 받았어요. 문화 토론 모임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모든 걸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함을 만들어내는 작은 디테일들을 눈여겨보게 됐어요. 제 한국인 친구들, 예를 들어 김지영 씨와 박준호 씨가 자기 역사를 이야기할 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들께서 어려웠던 시절도 이야기하시면서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때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강렬했어요.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일본인과 한국인 학생들이 함께 작업하는 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우리의 과제는 아시아 기술 역사를 주제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예전의 고정관념이 떠올라 조금 긴장했지만 배우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임했어요. 우리는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는 밝은 교실에 모였고 긴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주변에 따뜻한 우정 어린 에너지를 느꼈어요. 프로젝트 회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거칠고 솔직하게 주고받았어요. 지영 씨께서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후 한국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삶을 개선한 혁신적인 방법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준호 씨께서는 각 도전이 한국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며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일본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독보적인 전통과 최첨단 기술력, 그리고 세계를 선도해온 구체적인 사례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두 나라 모두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로부터 값진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어요.
프로젝트는 아이디어와 그림,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스케치까지 넘치는 활기찬 토론으로 발전했어요. 저는 우리나라들 사이에 아이디어가 어떻게 오가는지를 단순한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냈어요. 서로 다른 점에 대해 거칠고 때로는 격렬하게 웃고 장난을 치며 의견을 나눴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성장하려는 공통의 의지를 함께 축하했어요. 저는 그 그룹 안의 모든 사람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우리들은 단순한 학우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는 친구들이었어요. 몇 주 동안 함께 작업한 후 우리 그룹은 캠퍼스에서 작은 행사를 열어 우리의 작업물을 선보였어요. 그 행사는 다채로운 현수막과 프레젠테이션 무대가 마련된 큰 강당에서 열렸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서자 관중 속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들이 희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한국은 단지 뒤를 따르는 존재라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나라가 저마다의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오늘 우리는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제 말은 강당 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관중 속에서 단합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자는 제안도 했어요. 저는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 모두가 새로운 귀중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 우리를 갈라놓았던 편견의 벽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맑은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품고 기숙사로 걸어갔어요. 이제는 존중과 우정이 예전의 고정관념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제 일본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동시에 새로 쌓은 한국 친구들과의 인연에도 똑같이 자랑스러웠어요. 이해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새로운 대화, 공유되는 이야기, 진정한 소통의 순간마다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따뜻한 희망을 느꼈어요. 우리 세대가 서로의 차이를 기념하며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제 여정은 단합에서 진짜 힘이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함께라면 존중, 우정,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의 사연을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